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명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정치인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명태균 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의원은 컷오프에 불복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례적으로 컷오프가 철회됐습니다. 나흘간 단식 농성을 한 각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200만 강원시대 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국회 법사위에 김진태 지사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정창래 위원장은 과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준 정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한 야당 정치인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앞섰는데 컷오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김건희를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죠. 이 때문에 컷오프 결과가 뒤집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 측은 여론조사를 경선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식 투쟁에서 경선한 거 세상이 다 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한 여당 정치인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섰고 당원들도 반발해 컷오프가 뒤바뀐 것이라며 김 지사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중앙 정치권을 넘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향로봉에 30mm, 고성군 현내면에 25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원 전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10에서 40mm, 동해안 5에서 20mm고 높은 산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 아침에는 내륙과 산지 5도 이하, 동해안 10도 이하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일 거란 예보가 발표되면서 해경이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속초해경은 동해 북부 연안에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구역과 연안 취약해역의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해 이안류와 낙뢰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해안가 접근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민사재판이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는데 오늘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족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연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쳤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사고 재현 시험 등을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오늘 열린 7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 장치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정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장비 전문가의 증인 채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DR에서 기록되는 변수는 차속이라든지 엔진 RPM,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음량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엔진 출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설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동차학과 교수님들, 자동차 업계에 종사했다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수배하고 또 증인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저희가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제 답을 들어왔었거든요. 현행법상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강릉경찰은 지난해 10월 운전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2달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달 또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감정 결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가 끝나야 형사도 끝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매일 전화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없이 눈물만 그냥 흘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약 드시지 않고는 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증인이 출석할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번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 해군기지의 작전헬기장 건립 논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시민단체 간 갈등에 대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시청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고발을 예고하는 등 법적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동해시 송정동의 해군기지의 건립을 추진 중인 작전헬기장. 많은 주민들이 이 일대가 소음에 노출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도 제한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의회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반경 2km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동해시청국장은 군사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군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최 의원이 거짓 정보를 자꾸 퍼뜨린다며 항의합니다. 이 자리가 뭐 집행부 공무원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청 공무원 노조까지 해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과 시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중식의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하고 연대 투쟁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을 늘리지 않겠다는 해군의 법적 효력 없는 주장을 함께 따져보자는 게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우리도 성명서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같이 고소 고발도 진행할 거고. 한편 해군은 동해기지의 작전 헬기장을 내년 3월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군과 소통 방식을 둘러싼 주민 다툼, 그리고 공무원과 지방의회로 확산된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옥계항에서 강원권 기업의 냉동식품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옥계항을 통해 강원권 기업의 냉동 대게를 운송하는 냉동 냉장 기능을 갖춘 리퍼 컨테이너가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권 기업이 리퍼 컨테이너를 사용해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첫 사례로 기존 부산항 이용보다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권 기업 저온 상품의 일본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5,6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에 영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릉 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 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릉 아산병원의 경우 모두 5병상에 병상당 800만 원의 운영비가 매년 지원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강원대학교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도내 어업인들의 수건사업 4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어제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만나 삼척 임원항 태풍 피해 방지 보강공사 조기 준공, 양양 남해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 토사 매몰 어항 준설용 어항관리선 상시 배치,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6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수상기업에 도내 9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선정한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대상에는 대상 수상자로 횡성의 K프라이드, 우수상의 강릉 동신렌탈과 속초 대도 F&D 등 8곳이 포함됐습니다. 수상기업들은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기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고성 지역 내 38개의 사과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과 가지 검은 마름병 4차 정기 예찰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고성군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 전파 경로가 다양해져 인접 지역에 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기 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정기 예찰을 마쳤으며 고성 지역은 2020년 가지 검은 마름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과수 세균병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삼척 문화유산 야행이 이번 주말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